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가면을 씁니다. 때로는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때로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기꺼이 본래의 한계를 감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내면의 질문과 마주칩니다. 정해진 규칙과 과중한 책임감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라며 억지로 버텨내던 내가 문득 진짜 내가 아니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견고한 성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검증된 안정과 완벽한 의무 수행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둡니다. 시스템의 톱니바퀴로서 맡은 바를 해내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막고자 하는 그 성실한 의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덮는 두껍고 견고한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유능하게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나의 논리와 상식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순간에도 영혼은 완강히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를 외칩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부조리와 불합리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마모는 소리 없이 우리를 갉아먹고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자아와 한계를 지닌 본연의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버티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거운 갑옷을 온전히 벗어내고 진정한 나로 숨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안정이라는 이름의 갑옷. 세상에는 무질서 자체를 존재의 붕괴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나 시스템의 오류는 단순한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의 존재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 되고 정해진 절차나 원칙이 무너지는 그 감각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규칙의 파괴가 가져올 그 명백한 혼돈을 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거두어들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은 헌신이나 사명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위태로운 안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으니 부디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무표정한 헌신은 당장의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미봉책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조직을 향한 철저한 책임감입니다. 시스템을 지키고 싶은 성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통제 가능한 세계가 이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고한 방파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책임과 헌신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갑옷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질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헌신이 습관이 되면 나의 한계는 무뎌집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커져가는 업무량 속에서 점차 길을 잃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나의 상식적인 효율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논리를 잃어갑니다. 이 균열의 순간,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수많은 희생의 순간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둑을 이룹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둑이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직장에서 명백히 비논리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지시받습니다. 무능한 동료의 업무가 당연하게 나에게 넘어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침묵하고 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며 굳은 표정을 짓습니다. 나의 시간과 논리가 헐값에 거래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조직 내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편가르기가 진행됩니다. 내 가슴은 이것은 옳지 않다
혹은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용기가 없습니다. 비겁한 수능으로 혹은 애매한 침묵으로 그저 원래 하던 대로 처리하고 맙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찰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책임감처럼 포장된 통제를 받습니다.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논리 앞에 나의 고유한 경계선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무표정하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갑옷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문득 그 모든 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책임 연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논리와 가치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따른 그것은 내가 경멸하던 바로 그 비효율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갑옷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갑옷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나의 논리대로 말하고 나의 한계 안에서 행동하며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이 소망. 이 순수한 열망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불편한 갑옷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갑옷이 내 본래의 피부가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거짓된 안정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갑옷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연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뇌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 직결된 공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뼈에 새겨진 기억은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책임감 있는 나라는 갑옷을 입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불편한 갑옷은 사실상 그 거대한 혼돈과 실패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오래된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1. 혼돈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ISTJ에게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주기능인 내향 감각이 과거의 경험, 검증된 데이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안정을 기반으로 세상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반면 열등 기능인 외향 직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리고 만약에라는 질문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ISTJ에게 이 통제 불가능하고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은 디딜 곳 없는 허공이나 기반이 무너지는 심연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생존 회로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경고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키던 규칙이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혹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의 그 즉각적인 결과를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소한 절차 하나가 생략되거나 계획에 없던 변수가 끼어드는 바로 그 순간 뇌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만약 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실패하면, 이 질문은 합리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열등 기능의 영향력 아래 이 질문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극단적인 재앙적 사고로 비화합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다. 이 변화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모든 신뢰와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상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는 압도적인 불안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합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이 감각적 위협은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종종 명백한 현재의 비효율을 미래의 불확실한 재앙보다 훨씬 덜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의 논리와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나의 한계를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즉, 이것은 명백히 비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논리가 적어도 예측 가능하기에 따릅니다. 나는 이미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의 붕괴라는 더 큰 공포를 막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짐을 짊어집니다. 이것은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교환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효율 그리고 나의 안녕을 포기하는 대가로, 비록 그것이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예측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에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나의 논리보다 시스템의 유지가 나의 한계보다 조직의 안정이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본능이 절박하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이 무능함이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ISTJ에게 외향사고는 세상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싶은 개인적 선호를 넘어섭니다. 외향적 사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만들며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외부 세계에 증명해 보이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ISTJ에게 유능함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타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일 처리를 맡기면 되는 사람, 시스템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논리와 경험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존재 증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 핵심 도구가 실패하는 상황, 즉 나의 한계를 인정하거나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조정이나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부러졌음을, 나의 논리 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선언 뒤에 돌아올 차가운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실망하는 눈빛,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의 온도, 아, 저 사람에게는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내면의 목소리 혹은 노골적인 비난.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거부이자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무효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혹은 비협조적이다라는 낙인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처리하며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내가 내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한 나의 자리는 안전하다라는 이성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못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이 소중하고 유일한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힐지 모르는 혼돈의 광야로 뛰어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추락의 대가와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공포를 알기에 우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차라리 나의 한계를 넘어설지언정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삶 관행을 깨는 것에 대한 감각적인 공포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려움과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판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전에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ISTJ의 주기능인 내향 감각은
세상을 이미 검증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식합니다. 이 기능에게 관행이나 기존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생존지도 그 자체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를 버리고 미지의 정글로 들어가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밑에 단단한 땅이 갑자기 사라지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절벽으로 강제로 내몰리는 듯한 감각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온몸의 신경이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없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ISTJ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질문은 지극히 경험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굳이 왜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 방식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최악은 아니었음을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하지 않는가? 그렇게 바꿨다가 모든 것이 잘못되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변화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된 안정성이라는 확실한 이득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재앙이라는 감당 불가능한 위험을 떠안으라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지극히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처럼 변화가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그로 인한 책임의 공포를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더 희생해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야근을 좀 더 하는 고통은 이미 경험해봤고 예측 가능한 관리 가능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실패하여 모든 것이 마비되는 고통은 겪어본 적 없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입니다. 이 감각적 고통과 재앙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우리는 기꺼이 나의 논리와 내면의 가치관을 잠시 접어두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장 눈앞의 불확실성이라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묵인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장 눈앞에서 타오르는 불확실성이라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저 멀리 보이는 번아웃이라는 아득한 절벽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신념이나 논리보다 이 끔찍한 감각적 위협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 검증된 안정의 땅에 발을 딛고 싶은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혼돈이라는 치면의 공포, 무능함이라는 존재론적 낙인, 관행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감각적 위협.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완벽하고도 탈출 불가능한 논리적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이런 내면의 속삭임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증폭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닥치면 나는 그것을 막지 못한 무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끔찍한 사태를 막을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은 과거부터 검증된 이 관행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수하는 것뿐이다. 이 철의 삼각편대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지금 당장 비효율적이더라도 미래의 파국보다는 낫다라는 결론 외에 그 어떤 합리적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생존 본능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아니, 어쩌면 필사적으로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나의 피로감, 나의 육체적 한계,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외치는 내면의 진짜 논리는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이 거대한 대의명분 앞에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위험 요소이자 버그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름의 견고하고도 안전한 감옥을 짓고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타인이 강요한 유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저 끔찍한 혼돈과 무능의 공포로부터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 선택한 가장 논리적인 자발적인 유배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 나라는 존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시스템을 지키는 책임자,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조직의 굳건한 톱니바퀴라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역할은 지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매뉴얼과 관행대로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낼 뿐입니다. 이 역할은 완벽한 방어막이자 외부의 모든 위협을 반사하는 견고한 갑옷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만약에라는 질문이 가져올 혼돈이라는 날카로운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돌아올 무능함이라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이 요구하는 변화라는 귀를 찢는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외치는 나의 진짜 논리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속삭이는 나의 내면적 가치관을 포기하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시스템의 안정과 유능한 관리자라는 겉모습을 얻는 셈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당장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우리가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혼돈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변수들을 막아냈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시적인 안정을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논리, 나의 고유한 상식, 나의 한계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기둥들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만조가 해변의 모래성을 조금씩 침식시키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안정이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정체성의 잠식, 역할은 나. 이것은 우리가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내 상식과 정반대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수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토를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조직의 논리에 그 점령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점차 무감각한 관행이 됩니다. 나의 논리가 있던 자리에 조직의 관행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상식이었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들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타인의 비논리와 무책임이 주인을 잃은 그 내면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아닌 그들이 옳다고 강요하는 관행들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부장님, 대리님, 엄마, 첫째라는 역할만 남고 나는 사라집니다. 이 누적되는 번아웃과 냉소, 겉으로는 누구보다 침착하고 견고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갑옷은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갑옷 아래 내면에는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비효율과 불합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논리들, 모욕적이었지만 애써 삼켜버린 불합리한 순간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시스템의 셧다운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출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구토감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의지 방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그 모든 비논리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내면의 시스템 강제 종료입니다. 더 이상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감당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차가운 냉소주의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나 자신과 세상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참지 못하는가라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진심을 다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규칙대로 해봤자, 손해만 본다와 같은 차가운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소진 상태입니다. 갑옷을 지키기 위해 내면에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것입니다. 3. 진실한 관계의 상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유능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갑옷은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연극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소비하고 필요로 할 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겉보기에 안전할지언정 지독히 공허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친절한 나, 이해심 많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진짜 슬픔, 나의 날카로운 분노, 나의 고집스러운 신념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빛나는 진짜 모습이 그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가면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즉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결국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내면의 고독을 얻게 된 것입니다. 5.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이제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그 무겁고 답답했던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드디어 진짜 당신을 찾았군요. 그렇게 솔직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라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벗은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너 변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예전에는 유하고 좋았는데 안 그랬는데?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이자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희생하고 양보했던 기존의 좋은 사람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이기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배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되돌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를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참고 웃어넘기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안전했던 가면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벗어던진 그 가면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공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무겁고 낡은 갑옷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유한 논리와 한계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업무 매뉴얼을 재정의하기. 이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근거이자 무너지지 않는 기반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책임감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 신념이 아닙니다. 이 모호함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면의 죄책감과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번 한 번쯤은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라는 더 그럴듯한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논리와 책임의 경계가 무엇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상식에 반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타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의무는 없으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라 믿는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과거의 갑옷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반발이나 죄책감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거절을 단순한 비협조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논리적 주권 행사로 격상시킵니다. 이 작고 논리적인 거절을 연습하기.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는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싸움을 비겁하게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는 거창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폭발 대신 작고 감정이 배제되었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논리를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과 폭발이 아닌
제3의 길, 즉 조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제 업무 범위 밖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즉각적인 수능이라는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의 헌법을 다시 참조하고 가장 논리적인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이 과거의 생존 본능에 따라 이 상황은 위험하다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시스템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3. 혼돈을 데이터로 재정의하기.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을 때 갈등이나 변화를 시스템의 파국, 즉 혼돈이자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원초적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갈등은 시스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골마있던 비효율이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효율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유한 논리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조직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얕고 기만적인 가짜 안정을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회복 탄력성 있는 진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평가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의 갑옷이 아닌 당신의 본질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편과 그저 당신에게 편리하고 수능적인 부품만을 기대했던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가려내 줍니다. 그러니 혼돈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시스템이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는 가장 용기 있는 증거입니다. 4. 스스로를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갑옷을 쓰고 완벽한 부품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갑옷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익숙한 억압 대신 낯선 논리적 거절을 내야 하고 안락한 회피 대신 불편한 마찰을 감수해야 하며 끊임없이 나의 헌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유지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비논리를 감당하고 그들의 무책임을 수습하고 시스템의 오류를 스캔하느라 쓰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정상 가동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논리적인 책, 잘 정리된 공간, 예측 가능한 일상의 루틴, 조용한 산책처럼 당신의 시스템을 순수하게 안정시키는 것들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스케줄링 하십시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기계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듯 가장 성실한 영혼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갑옷을 쓰고 억지로 버텨내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거칠고 때로는 무책임한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논리와 안정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무거운 갑옷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갑옷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을 견디고 마침내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패를 내려놓고 그 갑옷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과의 따뜻한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모든 비효율 속에서도 억지 수능이 아닌 당신 본연의 잔잔하고도 단호한 논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는 안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안정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논리적인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원칙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